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9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정치논평국주로 하나 골랐고요. 네모 사진에는 푸틴하고 바이든 내년 선거 이야기를 걸었습니다만 지난 2, 3일간 발생한 의미 있는 흐름, 글로벌 차원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좀 드리고 제 의견도 좀 달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타스 기사죠. 푸틴이 어제 그제 발표를 했죠. 선언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내년 대선에 나온다. 그래서 지금 대선일이 2024년 내년 3월 17일, 우리 총선이 4월이죠. 4월이고 또 미국에 바이든이 재선에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 나오려고 하겠죠. 내년 11월이죠. 그래서 내년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임되잖아요. 5년 단임.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중임. 그래서 이제 8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 되면 이제 내년에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잖아요. 한 30여 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총리 시절부터 합치면은 더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가 회복되는 기간을 푸틴이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까지 승리를 이끌면서 내부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80%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내부 여론조사가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의 모닝 컨설트가 제공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는 22개국 전 세계 국정 지지율 조사 그게 1등이 되는 셈이에요. 거기에 대입을 하면 현재 1등은 항상 모디 총리거든요. 인도에 그게 70%대예요. 그걸 넘어서는 이제 강력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된다. 지금 71세더라고요. 71세인데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한 30년까지는 푸틴이 거기 있는다. 그리고 시진핑도 작년엔가 큰 정치적 승리가 있었죠. 이때까지 전례를 깨고 5년인가 6년인가 더 이제 주석직을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인 세계 넘버 2, 넘버 3죠. 현재로 봐서는 그 두 나라가 이런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변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그 두 나라의 수장은 일단 고정이 됐어요. 네, 일단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연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죠.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 11월이고 한국 총선은 4월. 자, 바이든 지지율은 현재 37%로 나와 있어요. 모닝 컨설터. 이게 좀 불안한 지지율이거든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됩니다.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 예전에도 30%, 35, 36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바꿔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불안한 것이고 최근에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트럼프가 계속 치고 있죠. 계속 치고 있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가자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태도 때문에 더더욱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불안하다. 그럼 지금 중국과 특히 푸틴이 하는 대외적인 행동들은 이미 바이든은 안중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차기 미국의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지금 벌써 젤렌스키를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뀌어야지 어떻게 전쟁이 정리가 되는 거고, 미국도 바이든이 하는 패턴을 지금처럼 바이든은 이제 자존심이 걸려서라도 그대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여기도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만큼 지금 바이든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져 있는 거죠. 여론에. 자, 이래 되면은 여기는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시다는 지금 전 세계 꼴찌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없으면 저는 내막을 잘 모를 정도예요. 어떻게 저 지지율로 자민당 내부에서 교체할 수 있는 수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건지. 그런데 관련된 말씀 이미 드린 바가 좀 있지요. 그럼 우리의 총선의 영향력은 이렇다. 갈수록 지금보다 훨씬 지위가 영향력이 세진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거기다가 푸틴의 북한 방문까지 예정이 돼 있죠. 내년 초점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주느냐, 그리고 좀 브릭스가 얼마나 확대되느냐,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가자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더 위축되느냐,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내년 우리 대선 총선까지 벌어질 수많은 시나리오들이에요. 지난 한 몇십 년간 고정돼 왔던 게 막 풀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사가. 그럼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겠죠. 거기에 우리 총선이 있는 것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현재 정부한테 상당히 불리한 게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거기서 무리수를 두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제가 지금 봐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레임덕이 빨리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거를 주변 강대국들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 어떻게 지지해 주느냐, 세계 이론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바이든 지지율 찾아본 김에 같이 보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거의 제일 낮은 것 같아요. 18% 이하는 못 본 것 같은데 18%로 나와서 22개국 중에 20위고요. 기시다는 계속 떨어지네, 16%. 그래서 공동 21입니다. 예. 이 두 나라 지지율을 합쳐서 34%고 이 두 나라가 이런 낮은 지지율을 가진 두 국가 정상이 합의해서 오염수 방류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예, 예. 자, 뭐 이 정도 잠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유엔에서 벌어진 일, 가자지구 관련해서 이거 우리나라 보도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이거 의미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예. 자,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은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980 몇 년도 이후로 수십 년 만에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이걸 논의해라,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에요. 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뭐냐? 가자지구 관련해서예요. 예. 휴전을 빨리 해야 된다. 자, 이게 여론의 중심에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미국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엔에 우리도 뭐 북한의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뭐 유엔 총회 결의안, 뭐 또 그거를 핑계로 우리가 그걸 뭐 증거도 없이 위반했다고 해서 뭐 북한에 보내지 말아야 될 걸 보냈다, 그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게. 그래서 아베가 우리한테다가 수출 반도체 소부장으로 무역 공격까지 감행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린데 이거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미국과 전혀 반하는. 이거는 분명히 누구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국이 가장 큰 후원자인데 유엔에 만든 당사자고, 이것만큼 약간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구테레스가 이만큼 비빌 수 있을 만큼 미국에 반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반하는 세력들이 힘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뭐가 맞냐, 이게 더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구테레스도 미국이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휴전 안에. 예. 이건 정치적 압박이죠. 이거는 가는 과정이죠. 예.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국, 아랍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면은 미국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두 국가 솔루션, 즉 팔레스타인의 독립. 이거 뭐 거창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적인 표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예, 엄청나게 강경한 행동을 취한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지금 아랍의 국가들이 지난번에 모였을 때 국내에서 보도가 잘 안 되겠지만 않는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되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헤즈볼라나 뭐 조금 뭐 밀리샤 이런 거 빼고는 이란, 사우디,
뭐 터키 이런 데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겠다. 즉 유엔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걸 이미 의결한 본인들끼리 말을 맞춘 바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자기들이 그냥 확 이성을 잃어서 막 군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 틀에 지금 갇힌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이 만들어놓은 유엔이라는 틀, 미국이 이제 세계 넘버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이끌면서 세계 넘버원의 자리를 오르면서 전 세계에 만들어놓은 틀이 유엔이라는 틀이잖아요. 미국의 이해에 많이 부응해 왔죠. 예, 한국 전쟁에도 관여돼 있죠. 예, 거기를 지금 그 지위를 지금 뺏기게 돼 있어요. 지금 서서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99조는 뭐냐면은 별거는 아니,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엔 헌장 뭐 몇 장에 뭐 99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말을 꺼낼 수 있게 했다. 소집할 수 있다. 쉽게 말로 우리 하면 소집을 강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 거예요. 그래서 의결을 해서 미국이 사실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그걸 한번 보여준 거예요, 한 번 더. 그리고 유엔의 입장은 분명히 이렇다. 가자 전쟁에 반대한다. 미국의 입장에 반대한다. 이스라엘 입장에 반대한다. 세계 이론과 맞지 않고 인류의 기본적인 옳고 그름 마땅함에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중지돼야 된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전 세상에. 자, 이거 보면은 미국 대표가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이고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여자가 영국 대표예요. 영국 대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발언 비슷하게 하고 기권했어요. 저는 이게 영국의 기권이 오히려 다가오더라고요. 그만큼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 같았으면 같이 손들고 같이 거부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고 예, 여기서 뭐 다시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여기서는 계속 거부하고 내부적으로는 네타냐후를 설득하고 지금 미국이 그런 옹색한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당연히 바이든의 실수라고 봐야죠. 예. 자, 뭐 실수, 예, 뭐 어쨌거나, 예, 그래서 영국 얘기서 같이 손 안 들어주고 기권했다는 것이 큰 변화다. 제 관측은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보면서 제가 새롭게 하나 이제 알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안보리에 결의하는 뭐랄까 강제권이 있어요. 예, 저기 이거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엔 평화 유지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우리말로 하면 의회에서 하는 유엔 총회에서 내리는 뭐 결의안 같은 것은 권고 정도예요. 권고. 예,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미국이 저를 찬성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찬성을 하게 되면은 다른 유엔이 어떤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강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단지 군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어디에 제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이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이 갈수록 국제 정치 지형에서 밀리고 있다. 본인들이 이제 추리한 결과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 결정타를 내리는 사건이 또 벌어진 거죠. 이겁니다. 푸틴이 어젠가 그젠가 한 이틀에 걸쳐서 중동의 주요국 3개국을 방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간 나라가 카타르예요. 죄송합니다. UAE입니다. 자, UAE를 가고 사우디를 가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이란의 대통령이 바로 와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UAE와 사우디는 미국의 맹방이었죠, 중동에.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뭐 서방 언론에는 보면은 그것에 바이든을 뭐라고 할까 체면을 상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움직임은 이미 진행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향력을 잃었죠. 예. 그래서 푸틴이 이 세 나라를 수장을 만나면서 가자 전쟁에 대한 교통 정리를 했고 이것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려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그런 거하고 좀 맞닿아 있어요. 예. 이거 거의 양 사대기를 다 때린 셈이에요, 미국은. 그리고 이게 자세한 내용은 공개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결정들을 했다고 봅니다. 자, UAE는 사우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UAE는 뭐냐면 산유국으로서 지금 최근에 인도하고 루피, 인도 돈으로 원유 거래를 시작했죠. 그게 좀 계속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고 다른 산유국들, 다른 수입국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게 가스든지 뭐 원유든지.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은 미국한테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도 기사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재무부 채권을 발행하려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예. 벌써 미국 채권이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뭐라고 할까? 저기 평가 기관에서 조금씩 내리고 있잖아요. 미국 채권의 신뢰도를. 그런 거랑 맥이 같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미국에서는 큰 문제죠. 그래서 달러의 위치가 흔들린다. 예, 이걸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 이걸 보면 또 하나 짐작이 되는 게 향후 불이익이 지금 예전에는 뭐 불이익용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 금에 기반을 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봐서는 움직임이 예전에 우리도 IMF 이런 갈 때 나왔던 것처럼 달러 위주가 아닌 여러 가지 화폐를 모아놔서 그걸로서 전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그걸 이제 커런시 베스켓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조금씩 넓혀가면서 저 과격한 전환을 안 하는 거예요. 야금야금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정말 야구로겠죠. 그러면서 그런 당사자인 푸틴은 좀 푸틴의 지도력은 훨씬 세다고 봅니다. 시진핑보다 아이디어가 많아요. 자, 그래서 나는 내년에 다시 재임하게 되면은 6년 더 하는데 바이든 너는 어떡할래? 뭐 이런 형국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 여러 군데서 며칠 사이에 바이든을 박살을 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로이터에 나온 건데 보면 이제 인도가 UAE에서 원유나 뭐 천연가스를 도입할 때 루피를 거래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이 패턴 중국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위안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러시아는 또 이렇게 하면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주요 화폐가 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도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브릭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브릭스에 가입하겠다는 나라가 40개 이상의 나라들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금년에는 러시아가 의장국이고 카자흐스탄이에요, 러시아에. 거기서 새로운 나라들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산유국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펙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펙 더하기 모든 산유국, 이 세상의 천연자원, 그리고 러시아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제1의 밀 수출국이래요. 곡물 수출국이에요. 그러면 그 거래들을 각각의 지역 화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흔들리는 거 어떻게 막을래? 그 지역 화폐들을 모아서 균형을 잡겠다. 달러 한 가치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조금씩 영향을 넓혀가는 거예요. 뭐 달러는 달러대로 거래하고 달러는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달러를 죽이고 내가 거기를 빼들겠다. 그 자리를 이런 쿠데타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조금씩 달러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약해지면 미국은 여태까지 거기에 기대왔기 때문에 그 약해짐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의 방향은 그렇고 엄청나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년에 확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미국이 지금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에서 어쩔 줄을 모르라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판은 다 벌어졌어요. 쏟아진 물이 됐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그 트럼프든 누구든지 간에 할 게 별로 없어요. 할 게. 그들이 던진 카드에서 기회를 잡고 그래? 그럼 이거 해야 되겠네? 미국의 이해관계에 최대한 부합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 좀 이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우디로 옮겨가서 그 왕세자랑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우디는 할 이야기가 조금 많죠. 왜냐하면 지금 오펙 전 세계 지금 석유 수급 수출 시장에, 즉 수출 물량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이 두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오펙은 오펙대로 감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추가에 감산을 하죠. 이게 미국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인 거예요. 왜? 감산을 하면 수익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산하는 물량보다 배럴당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많아져요. 그걸 러시아가 실현해낸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전에서 서방군의 무역 제재를 받았지만 그걸 돌파하고 매출을 높인 거잖아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결정을 하면 오펙이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름값 결정은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영국이 죄송합니다. 뭐 인도나 중국 이런 데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팔아요. 손해는 안 날 정도로. 그리고 석유를 중국이 걱정하는 것처럼 해상 수송료에 너무 기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육상으로 연결해 준다. 그런 이제 계획을 계속 또 내놓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달라진 세상이에요. 이미 다극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요한 인사가 이 빈살만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인사하는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 부총리 알렉산더 노박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이제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기사에 자주 등장하느냐, 해외에서 보면은, 사우디하고 원유 감산, 이런 거 협상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여기 밑에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죠. 부총리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됐다. 예. 이러면 석유 계속 지금 감산 유지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약속한 부분, 추가 감산 부분은 한 달마다 결정을 새로 하게 돼 있어요. 매달. 근데 이번 미팅을 통해서 아마 내년 봄까지 기존 방식을 아마 계속 감산을 갈 거다. 이런 게 뭐 우리한테 보도는 잘 안 되지만 미국한테는 뼈 아픈 거예요. 물가거든요, 물가. 그리고 유럽 국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예. 석유값하고 기름값 이런 게 올라가지고 뭐 가스값도 당연히 올랐고. 예. 자, 알렉산더 노박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눈에 띄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체첸 공화국의 수반 람잔 카디로프. 자, 체첸은 예전에 이제 징기스칸의 유럽 침공 때도 저항을 장렬하게 해서 뭐 징기스칸이 선물을 주고 그랬대요. 징기스칸인지 뭐 누군지 하여튼 그리고 지금 체첸 공화국 체첸 전쟁을 통해서도 뭐 상당히 강력한 인상을 심으셨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랑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크기는 강원도 정도 강원도보다 좀 큰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나라가 뭐 국민이 많지도 않고. 거기 보니까 그들 공화국들은 스스로 이제 자치권을 많이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자기 수반을 뽑는데 이 사람이 이게 왜 나와 있느냐? 이게 뭐냐? 가자에 평화 유지군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가겠다고 손든 데가 체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슬람입니다. 수니파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각이 이런 것도 협의가 좀 됐을 수 있겠다 향후.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까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압박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뭐 이란이나 터키가 과격한 행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계속 성공적이거든요. 자, 이런 미팅을 쭉 하고 가서 이란의 수장이 바로 러시아를 방문했잖아요. 이틀 만에 세 군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자기가 직접 갔고 이란을 찾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추정에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란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자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합의가 됐다고 봐야 돼요. 무리한 폭력적인 행사는 없고 지금처럼 외교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한다. 왜? 그 사이에 유엔이 돌아선 게 확실히 돌아선 게 보이잖아요. 네. 자, 그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 전쟁으로 크게 격화되는 일은 최소한 미국이 개입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미친 척을 할 수 있어요. 네타냐후보다도 네타냐후 밑에 있는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이미 분쟁의 틈이 보이거든요. 분쟁의 흔적이 조짐이 참 네타냐후가 미국의 압박에 살살 좀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 같으니까 강공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지금 내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전 세계 이런 거는 완전히 반대고 이런 구도와도 전혀 무관하죠. 여기는 지금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예. 자, 그 와중에서 이게 푸틴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봄이나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뭐 오든지 뭐 그럴 걸로 봐지는데 조만간 간다 했으니까 조만간 오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승리하고 오면 더 의미가 크겠죠.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는 앞으로 6년 동안 그게 확보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북한 건은 상당히 중요하다. 러시아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도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지금 남한의 정부가 불장난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코 다치는 일이다. 불장난 유혹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죠, 지지율.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무너지면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딸린 김건희류하고 검찰류, 검찰이 이제 이렇게 캐내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검찰을 바꾸기는 힘든 거구나. 예, 그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 중에 하나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저렇게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절대 권력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캐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니구나. 뿌리가 엄청나게 깊고 단단하구나. 예. 그리고 본인들이 대통령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지금 다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선거의 패배는 그런 검찰의 뿌리를 확 나쁜 색채가 뿌리 끝까지 뽑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류의 어떤 성장기가 있잖아요. 사람들 이용해서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예. 그리고 계속 우리 후배들한테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해야 되겠다. 그게 그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싹 흔들리게 돼요.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그들이 폭망하는. 그래서 검찰이 진짜 깨끗해지는, 우리가 검찰이 진짜 사회 암적인 존재라는 걸 느꼈잖아요. 예.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구나. 옛날 노무현이 뭐 어떻게 했을 때 일반 검사들과의 대화 그거 보셨죠? 그게 뿌리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검찰 출신을 우대해서 항상 권력의 핵심에 심어주지 않았던 정권들은 항상 검찰하고 긴장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검찰을 그들의 뭐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캐낼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못한다. 지금 윤석열이 스스로 해주고 있다. 그 핵심 지점이 내년 총선이다. 왜? 그들 올라오고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 검찰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노출이 됐잖아요. 예.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브릭스가 총회를 카잔에서 하게 되고, 러시아가 이제 주도국이 되고, 아마 거기도 선거를 마치고 하겠죠. 거기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브릭스에 가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이 브릭스에 들어갈 것인가? 예. 감히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북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예. 안 들어가고 카드로서 남겨놓을 것 같아요. 자, 북한도 거기 가면은 달러 없이도 이제는 아까 크런시 베스켓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제개발 해외 투자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미국이 막고 IMF가 막고 뭐 같은 거죠. 예, 서방이 제재를 하면은 돈줄이 다 막혔는데 그들 국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지금 그게 아니다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서 중국은 북한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건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북한을 온다. 북한을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은 러시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한테 카드를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구역에 안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열어놓는다는 부분이 있죠. 즉 이것은 러시아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향후 세계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도 북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국이 불안하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바보 같은 지수로 인해서 중너가 붙어 있지만, 미국이 대통령 바뀌고 새로운 분위기가 불면은 북한이라는 고리를 이용해서 미러가 협력을 하는 관계로 바뀔 수도 있다. 그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예. 그게 제가 중국을 지켜보는 시선과도 비슷하고 러시아가 남겨준 포석이라고 봐요. 거기서 미국이 못 따라오면은 뭐 이쪽으로 편향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경제권으로. 그들도 충분히 큰데. 예. 저 이것은 뭐냐? 러시아가 중국을 불안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저는 암시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켜볼 것은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죠. 이렇게 옮겨간다면은 그는 미국의 대응을 그 주도권을 러시아가 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미국 너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것은 반대쪽 극단이다. 너희가 그런 선택을 할래? 너희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그런 선택을 할 거야 우리가. 응? 중국하고 군사적으로도 가까워질 거야. 예. 그리고 뭐 아시아에서 생각하는 뭐 아시아판 뭐 나토 뭐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극단이 있고 이쪽 반대는 너희가 북한을 통해서 안쪽에 투자를 하고 살 길을 찾기를 모색한다면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우리는 너희도 미래에 우리의 파트너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중국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양쪽 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지나가고 있다. 예. 그래서 푸틴의 평양 방문이 앞뒤에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되면은 푸틴의 의사가 상당히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 미국의 의사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 중국은 여기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푸틴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게 이제 내년 대선 출마를 다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견고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예. 바이든은 물러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자,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내년 총선을 맞아서 정치적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될 텐데 거기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이 주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큰 분란이 생길 수 있다. 한반도에 불리한 쪽으로 남쪽이 이런 생각도 남쪽이라기보다는 남쪽이 현재 정권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